6대 첨단 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뒷목 잡을 생각하시고 오늘 좀 방송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거죠. 반도체, 그죠? 그다음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1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죠? 자, 이체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차. 지금 2022년부터 이쯤에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37.5%입니다. 마이너스 37.5%요.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어떤 주제인지 기대가 되시죠? 자, 우리 작년 3월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6대 핵심 사업 투자 발표 기억나십니까? 550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가 되는 이 6대 핵심 산업 투자 발표 이후에 이 6대 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 참 재미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6대 첨단 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보시면 여러분들 좀 뒷목 잡을 생각하시고 오늘 좀 방송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6대 핵심 산업 뒷목을 잡을래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6대 핵심 산업 관련해서 투자 발표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작년 이 3월 15일경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믿을 건 첨단 산업 뿌리다 그러면서 6대 핵심 산업 육성에 올인하겠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를 얘기를 하면서 2024년도 예산에 R&D 자금은 엄청나게 대폭 삭감을 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때 그렇게 발표를 했었다. 첨단 산업을 믿기겠군. 벌써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정부가 발표한 국가 첨단 산업 육선 전략은 보시는 대로, 자, 하나같이 주옥 같은 거죠. 반도체, 그죠? 그다음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1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죠? 자, 이체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차, 뭐 친환경차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로봇 등 이 6대 핵심 산업의 투자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 총 550조 원의 민간 투자와 정부의 6대 총력 과제 지원으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죠. 경기도 도지사와 그 정부 간에. 자,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거기서 기간만 살짝 늘리고 금액만 살짝 내서 바꾼 거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 정부가 하든 신정부가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이 6대 산업은 그죠?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살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첨단 산업 6대 업종 2026년까지 보시면, 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겠죠. 그죠? 340조 원을 투자하면서 세계 최대 메가 클러스 유기적 생태계, 자, 용인의, 그죠? 용인의 이 파운드리 세계 최대 메가 클러스를 만들겠다. 자, 미래차 친환경차 그래서 95조를 투입해서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 융합 인력을 3만 명 육성하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전기차 쪽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파운드리 쪽은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되고 있지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다음에 후선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62조 원을 투입해서, 자,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보면 선도 인력을 9,000명 양성하겠다. 참, 인력 양성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9조 원을 투입을 해서 초격차 기술 선점 생산 용량 60기가와트시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거 확보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확보를 하는 것 같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13조 원을 투자해서 빅데이터 신시장 창
창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겠다. 로봇은 자 금액이 너무 작지만 1.7조 원 투자해서 규제 개선 및 대형 실증 로봇 친화 환경.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짧은 게 우리가 좀 강세인데 그거보다 대형 실증으로 로봇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데 또 나쁜 말로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 자르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죠? 저 돈 중에 300조는 삼성이 투자하는 게 함정. 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투자는 550조는 민간에 투자하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조 원 정도, 70조 원 전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월달 발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최근에 이 6대 업종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삼성전자. 자, 파운더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TSMC의 잽이 안 되고 점점 밀리고 있는데 그나마 삼성전자 가장 장점이 메모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2년 순위랑 2024년 순위를 보면 1위 자리를 어떻습니까? 인텔에게 지금 넘겨줬어요.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 2020년 성장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37.5%입니다. 마이너스 37.5%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전 세계 매출 기준 상위 10대 반도체 공급업체에서 물론 인텔과 삼성전자가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했었어요. 그죠? 엎치락뒤치락 하기는 했었지만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그냥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점유율이 이렇게 격차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지금 많은 격차가 났다. 그러니까 6대 산업 육성하겠다, 파운드리 하겠다, 그럼 메모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해서 굵게 세계 시장을 위협받고 있는데 자,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다. 물론 중국 판매가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지금 점점점 넓혀갖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5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이런 전기버스를 비롯한 각종 친환경차 관련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너럴 모터사 등 해외산을 줄이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 수는 지난 6일에 떨어졌지만 자, 독일이 3위, 한국이 4위, 멕시코 5위, 미국은 지난해도 4위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수출 1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위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한국이 4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물론 한국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현대기아가 알아서 다 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자, 2022년 12에서 2027년 8%로 줄어들 것이다. 자, 그리고 LCD 부분은 한국 점유율이 9%에서 자, 2027년 되면 3%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OLED 부분 역시 한국 점유율 예상치는 2021년 55%에서 2020 50%. OLED 생산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1포인트 차인데 결국은 2027년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체 디스플레이 생산 역량은 대만 점유율은 2020년 19%에서 2017%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감소폭이 훨씬 더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다. 뭐 하나 시원하게 지금 재밌는 게 우리 6대 첨단 산업 중에 제대로 되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리 K배터리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리고 부동의 넘버린 이 LG 에너솔이 지금 글로벌 순위가 3위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중국의 리튬 배터리 가격 저하에 따른 리튬 배터리가 주가되기 때문에 잠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술력이 가만히 있습니까? 중국도 기술력이 올라오고 큰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가성비 가격 대비하면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2m 같은 경우는 현대차 한 1억 5천 정도 한다면 비아디가 한 1억 2천 정도 하는데 그 밑에는 더 낮죠. 근데 더 큰 용량을 보면 3억 하는데 중국화는 절반 가격밖에 안 해요. 근데 성능이 물론 우리나라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고정기를 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능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미스터 캡에 발표된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글로벌 제약사 기업 순위 보면 10위권 안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제약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HLB가
50위권에 있습니다. 50위권에 있는데 HLB도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과 이익이 나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하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바이오 시밀러 업계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상위권이 있죠. 그죠? 삼성, 셀트리온 이 두 개 업체가 있으면서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탑이고 이 바이오 시밀러 업계에서는 상위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없다는 건데 근데 아직도 이 우리나라 쪽에 이런 바이오 관련 규제를 보면 이런 글로벌 제약사에 들어가기가 죽었다 깨나도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근데 그 시밀러도 지금 어쨌든 점점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높은 로봇 밀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로봇 산업 경쟁력은 일본과 미국, 산업,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데요. 자, 일본을 이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밖에 안 됩니까? 68.6%밖에 안 돼요. 이제는 중국한테도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6대 산업이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다 경쟁 체제인데, 그죠? 이게 지금 점점 핵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발표 후에 뚝뚝뚝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6대 첨단 산업 지역, 이 전략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이 보고서를 보면 여러분들 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여러분들 경총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경영자총협회입니다. 자, 21일 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첨단 전략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분석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 한국의 6대 국가 첨단 전략산업은 2018년 8.4%에서 2022년에 6.5%로 25.5%를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경총의 일반 변화율 공시를 적용하면 하락률이 22.6%지만 로그 처분 방식을 이용한 결과 하락률이 25.5%로 도출된다고 되는데 근데 이 다음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뒷목 잡을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6대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 2018년까지면 그래도 중국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8.4%. 뭐 독일, 미국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8.4% 중국이 압도적이었었고요. 근데 이게 자 2024년 자 중국이 미국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태클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은 4년 동안 마이너스 0.4%밖에 안 내려왔어요. 자, 그럼 독일 한번 보시겠습니까? 독일은 8%대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6대 수출 시장 점유율은 8.3%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독일은 잠시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7.7에서 0.1밖에 안 떨어졌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4.1에서 3.2. 일본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자 8.4%에서 무려 지금 6.5%로 순위가 2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5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나라 전산업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 자 31.1%에서 27.8%, 30.6%, 30.6%, 27.2%. 물론 6대 산업이니까 이게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뭐 경제 성장하고 잘 산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31.1%에서 지금 27.2% 떨어지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같으면 3%에서 5%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 밑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3%, 그 다음에 2023년에 1.3%, 지금 2024년에는 2.2% 지금 예상하고 있죠. 결국 6대 산업 수출 비중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수출 경제 성장률도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6대 산업의 수출 시장 점유율을 한번 더 자세히 분석하면 반도체가 13.3%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9.4%. 자,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그나마. 자, 그리고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이에요. 결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로봇이 아직 산업적이 작으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인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수출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고, 이 떨어진 점유율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대만이 가져가고, 2차 전지는 어디입니까? 중국이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 한국 수출 가량의 5분의 1을 차지한 반도체 여파가 부진이 있었다. 이 부분은 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그죠? 중국의 영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이 경청은 여기서 이제 이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3단 산업 수출 점유율 악화는 글로벌 패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경쟁이 뒤처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은 대폭 수정했으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기술력을 높이려면 R&D 사업을 이 자금을 올려야겠죠. 근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뭐 550조 6대 산업 첨단 산업 육성한다고 뭐 키우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하자 하면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 이 국내 반도체 산업 필요 인력이 2020년 17만 17명이라면 자, 2031년에는 30만 4천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5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자, 이 2024년도 대입 수시 모집 반도체 계약과 미등록비 지금 어떻게 반도체 계약하면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세대 같은 경우가 전체 학과 미등록이 64.6%였는데 반도체 계약학과는 전체 학과보다 오히려 72.9% 거의 지금 8% 넘게 올라갔고 자, 고려대 같은 경우 88.9%라고 하면 반도체 계약학과는 95%. 물론 이공계 계열이 의대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의과 계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야, 취업이 무조건 보장된 이 반도체를 젊은 애들이 가시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애들이 아예 반도체 계약과를 싫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재 양성 계획이 의지에 펴는 게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기존에 나온 발표 계획이 정리한 수준에 밖에 안 되니까 이게 발표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액션보다는 정부가 반도체 필요를 갖고 있는지 지원해도 움직이는 정도로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죠? 대만은 제가 한번 저 때는 설명을 했지만 대학교부터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죠? 이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대학교 때부터 시스템적으로 첨단 산업지구부터 해서 반도체 첨단 산업지구 그다음 대학까지 이렇게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책만 던져놓고 그게 정권 바뀌면 또 바뀌어 내용이 또. 우리나라 6대 진짜 첨단 산업은 미래를 위해서 꼭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R&D 지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R&D 자금을 정말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써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지금 인구도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203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이렇게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6대 산업은 점점 더 밀리지 않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